안녕하세요. O팀 사업개발 팀원 이상훈입니다. 저희 O팀 발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앞서서 팀원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 사업개발에는 저 혼자 이상훈 혼자 있었고, 그 다음에 팀장님, 백엔드 팀장님, 예솔아님, 그리고 팀원분들 도현님, 채원님 계셨고, 프론트엔드 팀장님은 이제 민호님, 그리고 팀원분들은 오늘님, 채원님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의사 결정 방식이 되게 유기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조금 딸리는 관계로 이제 제가 제출한 와이어프레임이나 그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거를 먼저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쪽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조금 기능 구현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왜냐면 기능 구현 부분에서 구현해야 될 기능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다 줄여서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선정 배경 및 기획 의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모임을 갖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최종 목적으로 해서 제작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외국인 거주자 수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2020년에 대비해서 20%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증가 중인 추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나가서 외국인들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제 외국인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조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점도 조금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채널 통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기획 의도를 통해서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소나 설정과 차별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외국인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싶고, 한 인원을 하나 설정했고, 나머지는 외국인으로서 이제 한국인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페르소나로 설정을 해봤고요. 근데 현재 지금 저희 지금 서비스와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기능적인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근이나 소모임 그리고 미덕 같은 기존 커뮤니티는 보통 외국인 모임은 이제 어학 교류 위주로 하는 모임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조금 융화된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조금 한국인들이 단물만 빼먹고 아니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단물만 빼먹고 조금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 이 모임 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한국인들과 이제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저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지금 단계는 페이지 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게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오프라인에 있는 모임 인원 확보를 조금 중점으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국적이 다양하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원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단 당근, 소모임,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각자 모임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10명 미만의 모임이고, 일단은 외국인 비율이 아직 낮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 1을 넘기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임당 최소 30명 이상의 외국인 유저가 확보가 돼야지만 페이지 2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 단계에서는 이제 마케팅 및 개발이 진행될 건데요. 웹사이트가 구축이 이제 페이지 2에서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들이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컨텐츠는 조금 이제 K 컬처에 맞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금은
어, 여러 뭐 엔젤 투자나 여러 뭐 사업 예비 창업자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3로 넘어가서는 이제 웨브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앱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추가 사업 아이템 기능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유저 수가 확보가 된 순간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채용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련 서비스들을 해서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4에서는 이제 조금 사업을 안정화시킬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 개발 쪽에서는 뭐 저밖에 없지만 트러블 슈팅이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어들이 참여하겠다는 참여율은 높은데 실질적인 참여율이 낮아서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원 모집에 필요성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아예 그냥 언어별로 해서 한 번 더 모집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거는 이제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결정하고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게 집중력이 하락했던 게 저만의 트러블 슈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업 개발 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팀 프론트엔드 개발자 신민호입니다. 여러분, 졸리시면 예솔아님 빼고 졸아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저희는 타입스크립트, 비트 그리고 엑시오스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스타일은 원래 하나만 써야 되는데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익숙한 CSS, 새로 도입하고 싶은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기능 구현에 초점을 뒀습니다. 네, 메인 화면 보시면은 현재 영상으로 표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메인 화면은 사용자가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최신 클럽 6개를 보여주고 선택한 카테고리별로 클럽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호버 시 색상 변화, 그리고 글도 호버 시 색상 변화, 이미지 캐러셀을 구현했는데요. 이미지 캐러셀은 최신 클럽 10개가 있으며 3초에 하나씩 움직이게, 그리고 마우스를 호버했을 땐 움직이지 않게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클럽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운동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운동에 대한 클럽만 쫘라락 필터링이 되어서 나오게 되고요. 이 또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페이지에 가시면은 날짜별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배포한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회원가입 보시면은 로그인 할 때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회원가입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은 유효성 폼 검사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보 수정 여기 들어가시면은 내부 바를 통해서 일단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로그인이 한 상태여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희 회원가입했을 때 기본 이미지는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내 정보 수정에서 프로필 이미지를 기입하고 기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기능은 예를 들어 클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게시판에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글의 타이틀, 그리고 그 글의 내용, 즉 콘텐츠, 그리고 사진을 기입할 수 있으며 사진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작성에 성공했다면 게시판에 최신 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채원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댓글, 이 게시판 글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은 새로운 댓글을 기입할 수 있고, 그리고 기입한 댓글의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앨범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서 사용된 사진을 모아놓은 사진관이 됩니다. 이 또한 최신 순으로 나열이 되고
회원 가입만 했다면 누구나 모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러블 슈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게시판 댓글이 계속해서 리렌더링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저희는 유즈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구현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유즈 이펙트만 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 유즈 이펙트 트라이 안에서 그 함수를 다시 돌려 가지고 생기는 문제로 해당 함수를 밖에다가 놔서 한 번만 하게 하니까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내 정보 수정에서 사진을 변경할 때 사진 변경 내역은 백엔드에 잘 들어갔으나 유저에게 띄워지지 않는 오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URL이라 당연히 스트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지 파일 타입이 스트링이 아닌 파일 타입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타입을 바꾸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젝트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src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API에 관련된 파일을 모아놨고, 저 컴포넌츠는 내부 바와 같이 공용으로 써야 하는 것들, 이런 거를 넣어놨고, 컨텍스트는 유저의 정보 스테이트. 그러니까 저희 오류 중에 하나 겪었었던 게, 페이지 내용이 변해도 내부 바는 로그인 로그아웃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고자 컨텍스트에 유저 정보를 넣어두고 이거를 상태를 바꿔주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스는 유저에게 보여줄 페이지, 저 private route는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여주는 페이지, 그리고 타입은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을 모아놓은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pp.txx는 가장 큰 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네. 이상으로 프론트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백엔드 팀장 예솔아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엔드는요, 프로젝트 구조 먼저 시작을 할 건데, 프로젝트 구조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마이 사이트를 마음 밖으로 빼고 앱은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는 그 명령어들 모아놓은 스크립트고요. 개발 환경 및 언어는 저희는 이제 CI/CD를 했는데, 처음에 깃허브에 푸시하면 그게 젠킨스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웹훅으로 젠킨스에다가 알려주면 이제 거기서 깃 클론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도커 이미지 빌드를 해서 도커브에 올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EC2로 내려받아서 거기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Y 그리고 MySQL은 이제 여기서 돌아가고 있고요. 이미 저희는 도커 잘 안 들리나요? 아니요, 소라님 정상으로 올라가달래요. 강사? 네. 아, 그랬는데. 이제 잘 들리나요? 네, 그래서 이제 도커 컴포즈를 처음에 썼었는데, MySQL은 굳이 끌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도커 컨테이너 두 개로 분리하고 이제 도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여기서 젠킨스에서 빌드를 한 다음에 네이버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바로 시크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고, 백엔드 서버랑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 유저랑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사용자가 올리면 그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받아 올려서 이제 URL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깅을 해서 클라우드 워치에 로그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러블 슈팅은 일단 처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CPU가 폭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원인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AWS 클라우드 워치에 경보를 걸어놔서 50% 이상 CPU가 치솟으면 알려주게 했고 그래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H탑을 설치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줬고요. 그리고 수압 메모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수압 메모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는 CPU 사용률이 이게 치솟아도 이게 서버가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제가 못 볼 때도 그 로그를 저장을 하고 싶어서 로깅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로컬에다가 로그를 파일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보이게 저장을 해놨고요. 여기 보면 금방 쌓이죠?
이게 순식간에 10,000개가 넘게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 줬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컬이랑 그 서버랑 세팅스 파일을 분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클라우드워치의 로그 파일을 저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팅스 파일을 분리를 해 줬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실행할 때 환경 변수나 명령 옵션으로 세팅스 파일을 뭘 쓸지를 명시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회고는 저희 팀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한마디씩 써 줬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